안녕하십니까. 행정구제 사무소장입니다. 요즘 들어서 며칠 동안, 아니 몇 주 정도 되죠? 몇 주 동안 국가유공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각종 데이터와 또 어, 여러 가지 국가유공자에 관련한 폭넓은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처음에 제가 약속하기를 예, 사례들로 좀 열심히 좀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요즘에 사례를 여러분께 하지 못하고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이제 사례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사례를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행정구제 방송에 구독해본이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께 더 좋은 정보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양측 이명, 귀가 잘 안 들린 거죠. 6급 이상 승급된 행정심판 인용 재결 결과를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등급은 7급 이하라 06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경 신청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했죠. 행정심판을 해서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급 이항 이하나 05로 승급이 된 사례입니다. 이거 지금 승급된 날짜는 여기 화면에 나와 있지만 지난 6월 22일자 재결 일자가 6월 22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양측 이명으로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6급, 7급으로 예우를 받고 있었어요. 늘 마음에 차지 않아서 이건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으면서도 쉽게 실천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저하고 연결이 돼서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수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해서 결국은 인용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제가 이 승급 신청 인용 재결된 내용을 요약해서 아래 별지에 제가 표기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참고하시기로 하고 우선 제가 드리는 이 방송을 들으시고 그래도 이명 때문에 고생하시면서 등급이 없거나 아니면 7급으로 아직도 하위 직급에서 좀 마음이 섭섭하신 분들은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명을 어떻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됐느냐? 7급 이하라 06호로 계속 예우를 받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두 귀의 청력 장애가 상당히 잘 들리지 않고 이명이기 때문에 그 난청하고 이명은 좀 달라요. 난청은 완전히 들리지 않는 거고 이명은 무슨 이상한 소리가 함께 섞여 나오는 거죠.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명인데 각각 여기서 항상 승급을 할 때는 공기 전도를 그 수능력 검사와 공기 전도와 데시벨 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3차에 걸쳐서 그러니까 시간의 간격을 두고 3차례에 걸쳐서 평균을 내서 그래서 이제 등급을 승급을 하거나 아니면 제자리 머물거나 이렇게 결정을 하게 돼 있었죠. 근데 이분은 이 공기전도 그 청력 장애에서 공기전도에 대한 그 정밀 그러니까 승급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받았는데 이명 검사를 받았는데 공기전도가 50데시벨이었고 각각 양쪽 귀가
이분은 양쪽 귀입니다. 양쪽 귀 다 각각 50 데시벨이 나왔어요. 그런데 원래 6급에 해당되는 데시벨 기준은 50 만약에 40 그러니까 48, 60, 50 이렇게 지금 약간의 혼선이 와도 이 세 차례에 걸쳐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이분이 좌측은 62 데시벨이 나왔고 61 그다음에 62 그다음에 또 60 이렇게 세 차례 걸쳐서 62, 61, 60 이렇게 각각 측정이 되었고 또 보훈병원의 진단서에서도 역시 58, 50, 48 데시리터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훈처에서는 보훈병원에서 검사한 50이면 만약에 이게 데시리터가 50 데시리터가 되면 50 데시벨이 되면 6급에 해당된다고 별표 3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는 보훈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50 데시벨 그리고 50 데시벨 세 차례 한 번은 48 데시벨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데시벨이 모자랐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7급으로 계속 유지를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검사를 세 차례 걸쳐서 평균치를 내서 50 데시벨이 넘으면 6급으로 승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훈처에서는 보훈병원에서 검사한 한 차례 거의 48 데시벨이 나와서 아마 그렇게 판결을 재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타 병원에서 할 때는 50이 훨씬 넘는 55 데시벨, 56, 56 데시벨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 또 62, 61, 60 데시벨도 나오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일반 종합병원에서 검사할 때는 58 이상 62까지 나왔는데 보훈병원에서 50, 50, 48 그래서 48이 나왔다는 이유로 7급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합병원에서 이 검사를 받아서 세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시간 터울을 두고 세 차례 검사를 받아서 일단 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보훈처에서 그러니까 보훈병원에서 검사한 내용을 중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생각이 되어서 보훈처의 상급 기관인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어요.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보고 다시 그 병원으로 신체 감정 그러니까 귀에 대한 신체 감정이죠. 어느 정도 들리는지 신체 감정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역시 신체 검사를 받아본 결과 보훈병원에서 한 게 그리 타당치 않다. 일반 병원에서 한 정도의 그런 결과를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내용이 보훈병원에서는 비록 두 차례는 50이 넘었고 한 차례 50이 안 된 마이너스 2, 48 정도 됐는데 일반 병원에서 해보니 다 50 데시벨이 넘는다. 그러면 50 데시벨이 넘으면 양쪽 귀가 50 데시벨이 넘기 때문에 6급 이하로 승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제기했어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꼭 필요하다면 한 번 더 검사하는 것은 차지하고 나서라도 일단 이 부분은 7급에서 7급으로 제자리에 머무르게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여러분께 설명한 적이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에 보훈처가 있죠. 보훈처장은 행정심판위원회 그 장인 국무총리가 결정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국무총리가 결정한 내용을 보훈처장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이게 질서가 있고 상하관계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결정한 상급 기관의 산하에 있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하급 기관에 있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위원회에서는 이 반복을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예밖에 없습니다. 아니오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행정이 이렇게 매끄럽게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이 결정했는데도 아닙니다. 그건 수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행정 자체가 전체가 이게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훈처에서 끝까지 예를 들면 보훈처에서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보훈처에서 끝까지 여기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한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 보훈처에 이행할 때까지 그러니까 6급 이항으로 해서 7급 이하나 06호로 재결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6급 이항으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다시 변경합니다라고 본인한테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그 통보를 하지 않으면은 언제까지 해라 해서 하지 않으면 그 기간 안에 매월 하루에 10만 원씩 과징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보훈처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런 일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고 지방 같은 데는 간혹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이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과징금을 물릴 정도의 법이 결정이 될 때까지는 지방청에서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같으면 모 도지사 산하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제 군청에서 이제 군수나 아니면은 이제 일반 시장이죠. 시장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라고 거절을 한 사례가 종종 나옵니다. 뭐 자주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혼선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게 질서가 맞지 않고 이거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벌을 줄 정도로 결정할 정도로 이 사건이 가끔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그래서 하루에 10만 원씩 과징금을 물고 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군수나 제가 볼 때는 그 지방 관청의 관서장들이 이 공직 생활을 하지 않고 일반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군수로 당선이 되어서 이런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을 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행정의 경험이 없고 그저 이제 군수로서의 선거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한 지식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참모들을 이용해서 좀 폭넓게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벌까지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심판에서 결정된 내용은 하급기관에서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마 그 지방에 있는 군수나 일반 시장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훈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다 공직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질서에 대한 질서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자비하게 거절하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약간
여러분께 여담 비슷한 진심을 얘기한 겁니다. 진담을. 그러니까 그런 사실도 있다. 또 그리고 내가 상급기관에서 인용제기를 받았는데 하급기관에서 변경 통보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사실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이분은 정말 오랜 기간, 몇 년, 거의 10년도 넘도록 고민하던 그 7급의 굴레를 벗어나서 6급 이항으로 승급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리하자면 여러분께서도 보훈 병원에서 계속 받아서 승급이 안 되는데도 몸은 많이 아파요. 그런데도 승급은 안 돼요. 이럴 경우는 보훈병원만 계속 고집하지 말고 일반 대학병원에 가서 똑같은 이제 그 검사를 받아서 그 진단서와 검사 기록 그리고 그 소견서까지 받아서 제출을 하면 상당히 유용하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보훈병원에서 한 것에 고집하지 않고 보훈병원보다 여러 가지 시설도 좋고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병원에서 판단한 것을 인정한 예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도 활용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뭐 대화하듯이 여러분께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듣기 쉽고 재미나게 한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이분은 소원을 풀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 그러면 보훈병원만 고집하지 말고 일반 그 검사비가 좀 소요되더라도 꼭 한번 이렇게 받아서 판단을 해보고 다시 재검을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사례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편하게 잘 계시고요. 그때 다시 배울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